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기술단의 진승환 감리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감리는요, 그 기본이 전자정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법과 전자정보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고시인 감리 기준, 그리고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죠. 거기에 가이드를 이제 준수하고 있고요. 이 전자정보법에 보면 정보 시스템 감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는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으시지 않죠, 그죠? 정보 시스템 감리는 법령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했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저 위에 보이는 사이트가, 그죠? 위에 보이는 사이트가 스마트 서비스 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거기 공지사항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산출물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산출물에 대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하고 템플릿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그대로 유용하면 되고요. 이제 그 옆에 보면 자료실에 보면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세부 관리 기준, 이게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 세부 관리 기준은 이제 제 1장부터 10장까지로 돼 있고요. 거기에 6장에 사업 수행 및 점검이 있고, 거기에 제 52조와 53조, 이 52조가 최종 감리고요. 그 다음에 53조가 최종 감리 시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는 여기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 52조와 53조에 근거해서 감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어떤 거를 점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 산출물은 최종 감리 보고서, 그 다음에 최종 감리 시정 조치 결과 확인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리원이 작성을 하는 보고서고요. 이제 그 밑에 감리 절차가 있는데요. 감리 절차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2024년 사업은 아마 올해는 감리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는 쭉 개발이 된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감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그 초에 좀 추워졌을 때 그때 아마 할 겁니다. 그때 할 거고, 감리를 수행할 때는 제일 먼저 언제 감리를 수행할지를 일정을 정하는데요. 그 일정은 감리기관, 그 다음에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같이 협의해서 이제 가능한 일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전제는 이제 시스템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수행기관으로부터 감리기업 쪽에도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기업은 준비가 돼 있으니 감리를 수행하시오, 그러한 통보가 오고요. 저희는 그 통보에 따라서 감리를 수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1번, 여러분들은 이제 감리 메일 일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인이 이제 스마트 서비스 감리 일정을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그걸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 보면은 언제 한다, 그 다음에 감리원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다. 물론 거기에 도입기업, 공급기업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같이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감리를 수행하기 전에 이제 감리원과 사전 협의를 하는데요. 먼저 그 감리원하고 이제 완료 보고서가 다 작성이 돼서 등록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산출물들은 다 됐는지, 그런 걸 먼저 감리원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감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됐다 그러면 사업 수행 계획서, 완료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산출물들 그런 것들을 먼저 감리원에게 좀 보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원이 먼저 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감리를 수행하기 전까지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마무리해서 산출물과 그다음에 개발이 만약에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 포함해서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감리원하고 그러면 이제 감리 일정의 착수회의를 언제 할 건지 하는 거를 정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도입 기업의 출근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후에 하는 거로 보통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뭐 그 전날 점검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착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종 감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3번 착수회의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도입기업에 가서 도입기업에서 이제 담당자와 감리원이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인사를 하죠.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감리를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 하는 이제 수행 절차나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도입기업 공급기업 쪽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했고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걸 했는데 현 상태가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 가면은 우리는 지금 개발이라고 했는데 준비했는데 이거 뭐 엉망이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즉 아주 잘 개발이 돼서 아주 사용할 수 있는 잘 준비가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대로 이제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현장 점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감리는 사업 관리 분야, 시스템 구축 분야 이렇게 좀 구축 및 운영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항목별로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점검이 끝나면 감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점검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정함 그렇게 쓰는데요. 문제점이 지금까지 제가 감리를 해본 바에 하면 문제점이 없이 완벽한 그런 사례는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좀 미흡한 점이 보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선 공고에 대해서 이제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보완 조치하는 게 이제 시정 조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감리 보고서 작성이 되면 6번 종료회의를 합니다. 종료회의는 마찬가지로 도입 공급 기업과 감리원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리뷰하고 감리원이 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 공고가 필요합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개선 공고를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급 기업 쪽에서 뭐 한 3일이면 가능하겠다 또는 뭐 일주일이면 가능하겠다 그런 이제 그 의견이 있겠고요. 그게 보완이 되면 시정 조치를 하고요. 시정 조치를 이후에 이제 시정 조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회가 되면 거기에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가 나오고요. 최종 감리 보고서를 저희 감리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된 감리 보고서의 개선 공고에 따라서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이제 시정 조치를 하시는데요. 시정 조치는 이제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개발이 된 경우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하면 일부 보완이 되더라도 그거는 뭐 2, 3일 이내에는 시정 조치가 되는 거를 제가 경험했고요. 만약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개발 자체가 상당히 좀 제대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시정 조치할 내역을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시정 조치 계획서와 이제 결과서를 작성해서 시정 조치 계획서를 올리고 시정 조치한 다음에
시정조치 결과서를 등록을 하시고요. 감리원에게 시정조치가 됐으면 시정조치 결과서와 결과물을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원은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 확인서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원에게 도입 공급기업 서명과 장비 구입 등이 된 검수 확인서를 보내주시고 또 감리원은 거기에 이제 날인해서 시정조치 확인 결과서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검수 확인서는 곧 도입 기업에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고서 이름을 이거저거 나오니까 상당히 좀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각 보고서별로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 항목인데요. 사업관리 부분은 이렇게 사업 범위 대비 이행 여부부터 이제 5가지, 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기능 구현의 완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부터 5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 범위 대비 이행 여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셨죠? 사업 계획서에 정보 시스템 우리 이제 IT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리는 사업 계획서에 있는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낸 거하고 구축된 내용이 다르게 되면 저희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이 사업 계획서대로 승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승인을 받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즉 사업 계획서대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구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감리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꼭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및 변경 관리의 적적성. 이 변경 관리는 협약에 대한 변경 관리인데요. 사업 계획서 대비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변경 관리를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협약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협약 변경은 우리 이제 수행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즉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내용,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금액 변경이라든가 성과 지표가 바뀐다든가 설치 장소가 어디에 본사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저기 부산 지사에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 장소가 바뀐다든가, 또는 구축 기간 6개월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9개월 걸리고 한 8개월 걸리겠다. 그럼 기간이 바뀐다든가, 또는 투입 인력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협약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승인 안 받으시면 뒤에 가서 이제 저희 감리원들은 이거 승인 받으신 대로 안 됐습니다.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부적합이라고 저희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여기 있는 이 변경 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꼭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 지침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출물 작성의 적정성입니다. 요거는 산출물 작성 사례를 좀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사용자 운영자 교육 훈련의 적정성, 그 다음에 성과 측정 결과 적정성. 아까 사례 발표를 하실 때도 성과 지표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원이 갔을 때는 그 성과 목표한 대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도 이제 보고서에다 보고 담아야 되고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는 기능 구현의 완전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적인 측면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전환 결과 적정성. 이거는 주로 이제 시스템 전환 결과서 내용을 좀 점검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접근 통제 및 보안 대책의 적정성, 이런 거는 접근 권한, 즉 그 회사 내에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계층을 분류해서 관리자 또는 현장 작업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다음 패스워드 관리는 규정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이제 보안 관리를 해주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이거는 운영 현황 보고서라든가 또는 도입 기업과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에 대한 도입 기업 제공, 이거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 기업이 하고 도입 기업이 있는데, 공급 기업에서 잘 지원을 해주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공급 기업이 갑자기 이제 뭐 업종을 바꾸거나 더 이상 일을 안 하신다 그랬을 때도 도입 기업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ITC의 경우는, 우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있어야지만 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입 기업이 제공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리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리 보고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뭐 현황을 쭉 적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업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평가해서 적정한지 미흡한지 아니면 이제 부적합인지 그런 걸 좀 이제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공고 사항을 적고 상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각 그 점검 항목별로 해서 먼저 사업 관리 5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그 검토 의견을 쓰고요. 그 밑에 산출물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은 감리가 점검해 보니까 어떻더라, 뭐 적정하더라, 아니면 일부 보완이 필요하더라, 또는 그 밑에 있는 개발 산출물들도 점검해 보니까 이건 적정하다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의견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 및 개선 권고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현황 내용을 상세히 적고 개선 방향을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성과 측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그 5개 여기 그 점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이제 주요 문제점 기술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향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감리 보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시정 조치, 감리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개선 공고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 시정 조치를 하시고 감리원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감리가 시정 조치 결과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형태는 이렇게 이제 조치 내역을 확인해서 이렇게 작성을 쭉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다 조치가 끝났으면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고 저희가 기입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 개선이 필요하면 거기에 기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감리가 이제 시정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개선 조치를 쭉 시행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검수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제 도입 기업에서 이거 작성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일부 그 시스템 그 산출물 검수라든가 그다음에 감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이제 감리 쪽에서 작성을 해서 도입 기업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립니다. 도입 기업에 보내드리면 이 도입 기업에서는 요 서류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가 감리가 작성하는 그 감리 보고서나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보고서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출물 목록인데요. 그 산출물 목록은 뭐 각 단계별로 해서 각각 산출물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스마트 서비스 사업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산출물이 쭉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참조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그 한 가지 사용자 테스트 결과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착오하시는 분들인데,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에 같이 시행을 해서 통합 테스트의 이 결과를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별도로 사용자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합 테스트 결과서에 이런 게 사용 테스트한 증적이 없으면 그때는 별도로 사용자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 테스트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양식에 대해서 사례를 좀 넣습니다. 각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사례를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 스마트 서비스 산출물 양식에 보면 예를 들면은 뭐 현행 업무 분석서에 1번 도입기업 소개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도입기업 소개에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뭐라는 회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뭐를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을 채우셔야 되고, 또 전체 업무 흐름도 사례를 붙였는데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 회사는 업무에 대한 흐름은 이렇다, 그런 거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감리를 해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우리 기정원 스마트 서비스 산출물 양식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대로 작성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침을 드렸는데, 어느 기업에 가보면 이제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그런 거로 해서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우리 기정원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템플릿을 좀 준용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정해진 양식대로 꼭 하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용자 테스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용자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에 같이 수행하고 증적을 첨부시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회의록, 변경 관리 내역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착수 보고서와 달라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그 공문으로 승인 받고 또는 사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승인 받고 현행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증적이 없으면 사업 계획서 달라졌을 때 감리는 이거 다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부적합이라고 써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 요구사항 추적표, 이런 것들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는 아마 수행기관에서 문의를 해도 잘 또 대응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